55년 혼자라는 시간에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살아가느라 자신의 감정은 오래전에 묻어뒀죠. 그런데 왜일까? 우연한 병원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문득 내심이 움찔했어요. 평온했던 일상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무언가. 이것이 위험한 상상인지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인지도 분간할 수 없이 그저 그의 곁에 서 있으면 죽은 줄 알았던 여자로서의 내가 다시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놓인 것들은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세상의 눈초리, 자식들의 반응,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들. 과연 이 늦은 나이에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 첫걸음이 두렵지만 그만큼 간절한 마음입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재료를 다듬는 미영의 허리선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레 그릇을 꺼내려 뒤로 다가갔고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미영의 등 뒤에 그대로 닿아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철수가 말했지만 미영은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래쪽 단단해진 부분에 정확히 닿았죠. 미영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을 품 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죠. 이해해줘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 말에 미영이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녀의 손이 철수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며 바지 너머의 그 부분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작은 감탄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미영, 올해 55세였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때 미영의 나이는 겨우 35세였죠. 갑작스럽게 홀로 된 그녀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식당 아르바이트,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도시락을 싸주던 그 시절이었죠. 이제 딸은 31세가 되어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아들은 29세로 회사를 다니며 따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은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어요. 아침 6시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미영이었습니다. 25년간 가족들 아침밥을 챙기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다가 문득 멈춰서는 미영. 습관적으로 4개의 그릇을 꺼내려던 손이 허공에서 머뭇거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사다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혼자 먹을 밥해서 뭐하나. 결국 라면 한 봉지를 끓여서 아침을 때웠습니다.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순자, 영희, 정숙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세 친구 모두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죠. 순자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했어요. 영희는 남편이 은퇴 후 등산을 함께 다니며 얼마나 좋은지 말했습니다. 정숙이도 남편과 함께 문화센터 댄스 강의를 듣는다며 즐거워했어요. 미영아, 너는 요즘 뭐 하며 지내니? 그냥 집에서 책도 읽고 TV도 보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미영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우리 남편들이랑 같이 여행 한번 가자. 미영이는 어떡하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커피만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준비를 생각하니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섰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체념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주 후 화요일 아침, 미영은 국가건강검진 통지서를 들고 병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받으려다가 미뤄두었던 검진이었어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이 아니라 대형 병원이어서 길부터 헤맸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도착했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에 미영은 벌써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안내 데스크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순서가 되었을 때였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접수하세요. 직원이 손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큰 화면의 기계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 미영은 그 앞에 서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어버버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조작이 어려워 화면을 이곳저곳 눌러봤지만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빨리 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어요. 미영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축되고 눈물까지 맺힐 뻔했어요. 죄송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원이 성급하게 화면을 몇 번 눌렀지만 설명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번호표도 잘못 뽑았고 검사실도 못 찾아서 복도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미영은 점점 위축되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58세 미영보다 3살 위였어요. 그도 같은 검진을 받으러 온 참이었습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처음 오시면 복잡하죠. 철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네, 정말 복잡하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영의 번호표를 보더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검사 순서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아까 차가운 직원에게도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희 나이엔 이런 기계들이 어려워요.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직원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철수의 온화한 말투 덕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해요. 미아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미영이에요. 미아동이시라고요? 저도 미아동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웃이네요. 검진 절차 내내 철수는 미영 옆에서 챙겨주고 안내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어요. 복잡한 검사실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철수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검진복으로 갈아입는 곳도 각종 검사실 순서도 모두 알려주었어요. 혈액 검사를 받을 때 미영이 주사를 무서워하자 옆에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괜찮아요. 위내시경 검사 전에는 물도 가져다 주고 검사 후에는 휴식 공간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모든 검진이 끝나고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였어요. 미영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철수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검진 받느라 고생하셨네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 만난 분과 커피를. 하지만 거절하기엔 너무 고마웠습니다. 병원 내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다고 했어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요. 아, 그러셨군요. 쉽지 않으시죠?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둘 다 혼자 산다는 것까지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아직 말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하지만 첫 만남임에도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삭막한데 이런 친절을 받기 힘든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 보네요. 철수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어요. 미영도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동네 사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첫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오전 미영은 미아리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어요. 혼자 먹을 것들을 조금씩 사려고 했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병원에서 배웠던 분. 돌아보니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미영 씨, 반갑네요. 철수도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바구니를 보니 혼자 먹을 만한 것들만 조금씩 들어 있었어요. 김치 한 포기,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서로 혼자 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단골 손님들끼리 인사하네. 둘 다 괜히 어색해하며 웃었습니다. 함께 시장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철수는 생선 고르는 법도 잘 몰라서 미영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을 골라주었어요. 아내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장 보는 것도 서툴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20년간 혼자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일주일 후 미영은 구청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철수였어요. 어머, 철수 씨. 또 만나네요. 정말 자주 만나게 되네요. 인연인가 봐요. 버스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철수도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는 동네 카페에서도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책을 읽으러 왔고 철수는 신문을 보러 온 참이었어요. 자꾸 만나네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는 만남이 자연스럽고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서로를 찾게 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만날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외출할 때마다 혹시 철수를 만날까 싶어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었어요. 철수도 동네에 나올 때면 미영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어느 조용한 오후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지난 20년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35세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20년간 혼자 버텨온 힘겨움이 담겨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둘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모든 게 제 몫이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 일을 했던 이야기.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다음날 도시락을 싸주던 일상들. 밤늦게까지 일하며 버텼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철수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 다 컸는데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공허함이었어요. 철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철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 투병 생활이 길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때부터 철수의 모든 일상은 바뀌었다고 했어요.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것이 전부였고 퇴직금까지 모두 치료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못 살렸어요.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네요.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모든 게 허전하고 무의미해져요.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대화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 TV를 봐도 혼자 웃고 아파도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현실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같은 처지에서 느끼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위로를 전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이웃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나눈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어요. 미영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철수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고민하는 자신을 보고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철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에게서 문자가 오면 어떻게 답장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적극적이면 안 되고 너무 차갑게 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55세의 사랑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있을 때만큼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어요. 죽어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영과 있을 때만 웃게 되고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가뿐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사는 게 즐거워졌어요. 철수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죄책감도 느꼈어요.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철수의 생각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미영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럽지만 확실해져가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단순한 우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11시경이었어요. 철수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철수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가슴을 움켜잡고 있던 철수는 결국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철수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철수는 가슴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신속하게 보호자 연락을 위해 철수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을 보니 미영 씨라는 이름이 가장 자주 보였어요. 가족보다도 더 최근에 더 자주 연락한 번호였습니다. 간호사는 응급 상황 프로토콜에 따라 바로 연락을 취했어요.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조치가 당연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상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네, 병원이요? 김철수 환자분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철수 씨가요? 무슨 일이에요? 가슴 통증으로 이송되셨는데 가족분들이 멀리 계셔서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미영은 잠옷 차림에 겉옷만 걸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철수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철수 씨,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영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하죠. 다행히 검사 결과 심근경색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가슴 통증이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밤새 미영은 철수 옆에서 간병했어요. 물도 떠다 주고 담요도 덮어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미영 씨,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안 돼요. 혼자 두면 안 되죠. 철수는 미영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만에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병원 직원이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이 밤을 혼자 보내야 했을 텐데 미영이 와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에 퇴원하게 되었어요. 미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돌봐드릴게요. 철수는 미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미영은 철수의 집에서 며칠간 간병을 했습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며 세심하게 돌봤어요. 철수는 이런 보살핌을 받는 게 3년 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는 자신이 간병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좁은 싱크대 앞에서 재료를 다듬는 미영의 허리선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레 그릇을 꺼내려 뒤로 다가갔고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미영의 등 뒤에 그대로 닿아버렸습니다. 작은 비명이 흘렀고 돌아서던 미영의 얼굴이 철수의 몸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의 숨결을 느꼈죠. 죄송해요. 철수가 말했지만 미영은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뺨은 철수의 상체에, 아랫배는 그의 아래쪽 단단해진 부분에 정확히 닿았죠. 미영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을 품 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죠. 그의 숨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고 그 아래 여전히 뜨겁고 묵직한 반응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줘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 말에 미영이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녀의 손이 철수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며 바지 너머의 그 부분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작은 감탄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입술은 계속 포개졌고 철수는 미영의 어깨끈을 조심스레 벗기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와 허리선을 감싸 안았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열감이 미영의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며 스쳤습니다. 이젠 참지 말아도 돼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숨소리와 떨림이
작은 거실을 조용히 적셔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몸과 마음의 뜨거운 부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지난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도 평소와 달리 어색해했어요. 어젯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서로에 대한 당황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어요. 평상시보다 더 정중하고 격식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둘 다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생각했어요. 20년, 3년 만에 느꼈던 따뜻함과 사랑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도 대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철수 씨 몸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지만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부산에 사는 딸 은주가 궁금해했습니다. 미영은 철수와의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딸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아들 민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은데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죠. 자식들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20년간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철수 아저씨 인품도 좋아 보이고 엄마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 놓여요. 딸의 말에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상황은 달랐어요. 큰아들 성우에게 미영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딸 수진의 반응은 더욱 심했습니다. 20년 혼자 살던 여자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다니 수상해요. 철수가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분명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집값도 얼만지 알고. 아이들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다고? 아버지 몸 안 좋은 걸 이용한 거 아니에요? 철수는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면목이 서요? 산소에도 못 가겠어요. 아버지, 저 여자 만나시면 우리 가족관계 끝이에요. 딸 수지는 더 나아가 위협까지 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경고해야겠어요. 아버지한테 접근한 목적이 보인다고. 아이들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미영과 만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3년도 안 됐잖아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요. 철수는 점점 괴로워졌어요. 아이들과 미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미영에게 직접 나쁜 말을 할까 봐서였어요. 애들이 미영 씨한테 직접 나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을 텐데. 철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아이들의 압박, 그리고 미영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진짜 이유 말하면 미영 씨만 더 상처받고 괴로울 거야. 철수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자.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하자. 자신이 희생해서 미영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상처받는 미영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미영을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제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거짓말을 하는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내 생각이 자꾸 나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역시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은 무리였나 봐요. 미안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만 혼자 착각했던 건가요?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니 역시 나이 든 여자는 매력이 없나 봐요. 철수의 진심을 믿었는데 느낀 배신감이 컸습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부담스러웠나? 미영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도 그런 미영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사랑은 이렇게 아픈 이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 진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헤어진 후 미영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역시 55세의 사랑은 무리였어.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철수 씨한테 부담만 됐나 봐. 내가 너무 앞섰나? 다시 혼자가 된 집이 더욱 적막하고 외로웠어요. 철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소갈이를 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다들 뭐라고 할까?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철수와의 추억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도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미영 씨한테 직접 상처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자신을 위로해봤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혼자 지내니 더욱 미영이 그리워졌습니다. 역시 미영 씨가 있을 때가 좋았는데 미영이 간병해주던 며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따뜻함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미영은 불면증과 식욕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빛도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철수는 혈압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심화되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 헤어져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철수의 건강은 계속 나빠져 갔습니다. 미영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두 달이 지나도록 서로를 그리워하며 각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기에 더욱 아픈 이별이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철수와 자주 다니던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그 남자분 안 보이시네요? 네. 그냥. 미영이 대답을 흐렸을 때 옆에서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분 자식들이 난리였다던데요. 무슨 일이요?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산 노린다고 자식들이 야단법석이었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 씨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며칠 후에는 철수의 친구 박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박 씨는 미영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죠? 철수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네. 철수가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박 씨의 말에 미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들이 미영 씨를 오해해서 철수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미영 씨한테 상처 줄까봐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철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철수 씨는 저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구나. 철수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영이 나쁜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자신이 희생한 거였어요.
자식들 때문에 제가 나쁜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철수의 진심과 희생을 깨달은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고마웠고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어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걸로 저를 보호한다고. 이제 미영은 철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안 미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파할 필요가 없잖아. 저녁 무렵 미영은 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 씨, 어떻게? 철수 씨, 진실을 알았어요. 미영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보았어요. 철수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거짓말하신 거죠? 미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신 거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미영 씨한테 상처 줄까봐.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 걸로 저를 보호한다고요? 우리 나이에 자식 눈치 보며 살 거예요?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철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미영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어요. 미영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철수 씨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미영의 말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두 달간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같이 맞서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자녀들을 불렀어요. 미영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 성우와 딸 수지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라면 각자 살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요. 20년간 혼자 살면서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어요. 철수 씨의 재산이 아니라 철수 씨라는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철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내가 아플 때 가족보다 더 잘 돌봐주셨어. 반대해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어요. 철수의 달라진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딸 수진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진실한 마음과 헌신적인 돌봄을 보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 성우도 점차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시는군요. 6개월이 지나자 자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1년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미영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찬성했고 철수의 자녀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셨네요. 55세에 찾은 진정한 동반자와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미영의 말에 철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황혼기에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20년간의 외로움과 3년간의 쓸쓸함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을 먹어도 대화할 상대가 있었어요. 55세와 58세의 늦은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심리학자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선 중년 이후의 정체성과 외로움,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욕망과 갈등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이 겪는 외로움,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 사이에서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철수와 미영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상실과 고독을 견뎌온 두 사람이 마침내 인간적인 따뜻함과 애정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생애 후기의 애착과 자율성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동시에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이 남습니다. 과연 중년 이후의 사랑은 자녀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일까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자녀의 기억과 충돌한다면 어느 쪽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연애와 재혼은 아직도 금기처럼 여겨지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로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1.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50대. 남성의 반응, 비판적. 저는 56세 직장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이 들어 사랑을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까지 빠르게 발전하는 게 맞나 싶어요. 철수 씨가 부인을 잃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산소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냐는 아들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군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부모 세대의 재혼이나 연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 설득 없이 이렇게 관계를 진행하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철수 씨는 아버지로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마치 나이 들어서도 욕망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려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물론 외로움은 이해하지만 가족과의 대화와 합의가 먼저 아닐까요? 2. 오랜 시간 홀로 산 50대 여성의 반응, 공감. 저는 54세 미혼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 씨의 외로움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았거든요. 저도 혼자 살아서 아침에 밥 차릴 이유가 없을 때 느껴지는 공허감이 어떤 건지 압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에요. 철수 씨와 미영 씨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부모 세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연애나 사랑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소개되어서 우리 사회가 중장년의 사랑에 대해 덜 편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딸을 둔 50대, 어머니의 반응, 중립, 현실적. 저는 52세 주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라도 만약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제 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특히 재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시 못합니다. 철수 씨의 아이들의 반대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부모의 노후와 가정 재산을 걱정하는 현실적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미영 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충분히 진지하고 성숙했으니 자녀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4. 경험 많은 60대 남성의 반응. 조원형, 저는 올해 63세 은퇴한 교사입니다. 저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10년간 혼자 살아봤기 때문에 철수 씨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화를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외로움 해결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려는 진지한 결심이라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5. 보수적인 50대 여성의 반응, 비판 플러스 도덕적 시각. 저는 58세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신체 접촉 묘사가 꼭 필요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면 조금 더 절제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자녀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가 행복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가족의 평화가 깨질 정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유머러스한 50대 남성의 반응. 풍자적. 저는 55세 회사원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건 저도 매번 겪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미영 씨 같은 분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농담은 그렇다 치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설렐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요. 다만 드라마처럼 이렇게 바로 뜨거운 관계로 발전하는 건 현실에서는 드물죠. 현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커피만 마셔도 큰일이에요. 그래도 이런 상상 괜찮습니다. 삶이 덜 무료해지잖아요? 7. 감성적인 50대 여성의 반응, 눈물 섞인 공감. 저는 50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옆에 있지만 늘 바쁘고 대화가 없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영 씨의 외로움과 철수 씨의 고독이 너무 이해가 갔어요. 두 분이 서로를 통해 웃음 되찾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설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부러웠고 동시에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녀들이 반대해도 두 분이 끝까지 관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니까요. 8. 현실적 50대 남성의 반응. 재산, 가족 문제 우려. 저는 57세 은퇴자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아름답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철수 씨 자녀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세대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끼리 갈등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철수 씨가 재혼이라도 하면 상속권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공개하기 전에 법적 재정적 문제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나 재산 분리 문제를 미리 명확히 해두면 자녀들도 안심하지 않을까요? 9. 중립적 관찰자 시각의 50대 남성 분석적. 저는 53세 연구직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세대 간 갈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철수와 미영은 개인으로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부모의 선택을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적 배경도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재혼은 아직도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 긍정적 결말을 바라는 50대 여성의 반응, 희망적. 저는 51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현실에서 꼭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철수 씨가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관계를 끊으려는 장면에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끝까지 설명하고 시간을 두면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세상에 늦은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웃음과 설렘을 주고 서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세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미영과 철수가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사랑으로 발전하지만 철수의 자녀들의 강한 반대와 사회적 시선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와 상황을 넘어선 사랑의 용기와 가족 간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